자, 그러면 이 문제가 부산으로도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부산 보궐선거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봉민이나 이주환 같은 국회의원들이 막 도로를 얄밟기 해가지고 도로가 순환도로 안 만들어지게 한 이주환이나 네. 전봉민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해충돌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사를 촉구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가덕도에 오고돈 뭐 전 시장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한번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덕도를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오고돈 뭐 조카가 땅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를 얼마 전에 땅을 내놨다 이야기 하는데 저쪽 프레임은 그거 아닙니까? 가덕도가 공항으로 개발될 걸 알고 미리 땅 사놔서 그래서 니들이 가덕도 하는 거냐 이 프레임이거든. 네. 가덕도에 전수조사를 하면 이 전봉민이나 이주환 같은 부류의 토착 세력들의 땅은 안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겠죠. 뭐 저는 뭐 실드를 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가지고 그 일가가 가지고 있다는 땅이 개인적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라든지 기업의 투자라든지 기업의 공장 부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고 또 그 조카가 내놓은 땅이라는 것도 2005년도에 그 매입을 하고 나서 맞아요. 지금 시세보다도 한 절반 정도의 15년 전. 예, 15년 전에 하여튼 매입을 했고 지금 시세보다 뭐 30% 뭐 40% 낮게 판매를 한다는 건데 내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관성이 없는 건데 2005년도에도 물론 공항 얘기가 있었겠지만 15년 존버를 한 다음에 굳이 또 급매로 이거를 내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몇 년 전에 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오거돈 우리 삼촌이 시장이 되고 삼촌이 성추행을 한 다음에 사퇴를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이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에 미리 이 땅을 사놓자. 그렇게까지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뭐 실드 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아까와 연결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공직자로 임명한 사람들에 관련돼서 부정이 있으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단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평생 그 임용이 그 공무원직이 보장돼 있잖아요. 아니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입사하면은 퇴직 때까지 웬만하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리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거는 정권을 담당한 그 우리가 감사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그렇죠. 그 전체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지금까지 관행과 문화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오고돈 조카 같은 경우는 그 매입가의 5배 정도의 지금 토지를 내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도 저는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정말 내가 순수한 투자였다. 그 거시적 안목으로 가덕도의 미래를 봐서 그러면은 이거 그 팔고서 그 나머지는 정말 공공기관에 그 기부하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좀 순수성을 보여주는 게 본인 삼촌이 그 부산시장까지 했던 공직에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 쪽에서 어쨌든 기관장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서도 그런 일이 나왔는데 시흥시 의원의 뭐 딸이 지금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감사 기능도 부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최기상 의원이 있는 그 윤리감찰단 이쪽에서 활동해서 혹시 우리 당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덕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 신공항 한다고 하면서 가덕도를 다 포기했었잖아요. 만약에 그 오거돈 조카께서 그 공항 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했다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신공항을 더 이렇게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아마 매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또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 오거돈 말고 다른 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리고 상대당이나 하는 어떤 기타 정치권에서도 많은 인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딱 집어서 이렇게 오거돈 시장만 문제 삼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덕도의 이 인근에 부지하고 정봉민 일가의 시의원이 된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된 이후에 그 기업의 기하급수적인
급수적인 성장은 완전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짜 전봉민 일가의 그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을 위해서 정권을 권력을 활용한 것이고, 가덕도 관련돼서 뭐 이것은 좀 구분을 지어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봉민 의원처럼 본인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뭐 본인 스스로 했던 그 전에 전직 국회의원을 이용했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권을 취하는 것과 그 장기적 투자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쪽도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끔 매지 말자. 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취지로 맞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오거돈 시장은 이게 오거돈 시장이 직접 매입한 땅도 아니고 그 당시 2005년이면 뭐 듣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땅이 아까 말한 지금 내놓은 게 450평짜리가 있고 또 나머지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일가족이 하고 있는 대한제강이라는 데서 갖고 있는 땅이 뭐 대략 뭐 1990평짜리 하나가 있고 뭐 이렇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중에 일부 땅은 또 뭐 종중 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다가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냐면은 가덕도라고 하는 섬 거의 대부분을 뭐 오거돈 일가가 가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넓은 아주 일부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를 크게 가져와 가지고 국민들한테 민주 세력이 오거돈 시장이 이 가덕도에 땅을 사놓고 이게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전수조사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전봉민이나 이주환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땅이 없을까요? 꼭 이 이름들이 아니더라도 그 국민의 짐 계열의 그런 정치인 겸 터였던 기업 출신의 이런 충분히 사람들은 여기 땅이 가능성이 있죠. 없겠냐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기훈인가요? 그 조폭하고 같이 땅을 사서 공동사업해서 창원에 그 땅을 매입합니다. 경매로.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가장 쉬운, 왜냐면은 그 창원의 지자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창원시장을, 그럼 형질 변경하는 게 실은 제일 땅값을 상승시키는 시키는 거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는 제가 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은 토지란 건 한정된 재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토지 공개념으로 가는 전 단계로 토지와 주택에 관련돼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구조를 그 법률적으로 만드는데 세법으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형사법으로도 특별히 담당하는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로는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거는 국가의 공공성을 위해서만 토지는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 차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슈, 예를 들면 박형준의 뭐 국정원 사찰 같은 이슈, 그리고 뭐 이제 이현주가 계속 주장해왔던 이명 박형준의 어떤 비리 같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좀 받기 바라겠고요. 이제 이 오거돈 일가의, 오거돈도 아니고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땅으로 갖고 이제 계속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데 진실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의외로 언론에 막 이 똑같은 게 보도가 되면은 순진한 국민들은 속아요.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가덕도에는 오거돈 일가 땅만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면 그걸 취재를 당장 해야죠. 이 땅, 이 가덕도 내에 어떤 땅들이 누구누구 소유인가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쪽 땅이 훨씬 많은 상태. 난 그것마저도 예를 들면 사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토호 세력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개발 정보 어떻게 알고 막 땅 사놓고 이런 부분들이잖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적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나 차기 정부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면 그게 좋은 나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검찰에서 이런 데 대한 수사에 좀 집중했으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잘하면서 우리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에게 좀 계속적으로 주십시오. 우리가 공수처 출범은 인정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정의를 우리가 그 세운 데 있어서 우리가 지방의 그 방금 얘기한 부동산 그 개발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잘못된 형태의 그 부의 축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라는 이런 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기들
퇴임 후에 정관 예우 받아서 그 돈벌이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검찰한테 계속적으로 지금의 권한을 줄 수 있느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대 정신을 갖고 뭔가를 행하면 굉장히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우리들의 이득, 아까 말하면 그 개발 정보 알고 땅 사는 사람이나 내가 정관 될 때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내 이득만을 위해서 싸우면서도 그게 마치 정의나 되느냐?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나 그건 정권을 떠나서 현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비판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될 문화 같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정권들은 보면요, 그걸 덮고 가요. 왜냐하면 뭔가 이런 파장들이 싫으니까 윤석열이 저러고 있으면 그냥 윤석열한테 알아서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게 안 되니까 이 사건이 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더 정확한 답인 거지. 이거를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윤석열한테 막 수사권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이 정의 사도께서 정치권에 진출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안 먹힌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작은 사건을 가지고 작은 이슈를 가지고 확대시켜 가지고 이거를 갖다 엎어씌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거돈 관련된 내용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거돈의 내용보다 오히려 전봉빈이라든지 이주환 의원의 내용이 더 큰 정말 부산 시민 입장이라, 제가 부산 시민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걸 걸 수 있겠지만 부산 시민 입장이라면 이게 더 큰 내용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덕도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의 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를 갑자기 중앙으로 이끌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다더라 하면서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론이 공정하다면 오히려 세상이 좋아집니다, 빨리. 근데 한쪽 선거용으로 언론이 일종의 정파가 돼가지고 야, 오거돈 일가가 저 땅 사놓고 가덕도는 그래서 개발한 거야 프레임으로 가면 나라 안 바뀌어요. 진짜 악은 사라지지 않고 악마는 디테일 있게 숨어버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은 맞지만 조금 덜 악마가 피해를 받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